제가 읽은 7권의 책 그리고 5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제가 6월 달에 읽은 책들을 이렇게 모아서 들고 왔어요. 이번 달에도 제가 재미있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달에 비해서 스페셜픽도 조금 많아요. 제가 읽은 7권의 책 그리고 5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시리즈라서 2권을 붙여서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마거릿 애트우드의 미친 아담 3부작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책인 홍수의 해 그리고 미친 아담입니다. 이 두 책은 나란히 이번 달 저의 스페셜픽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이 두 책의 첫 번째 책인 오릭스와 크레이크는 제가 저번 달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 전염병이 돌아서 인류가 멸망 직전에 처해요. 그 시기에 혼자서 살아남은 눈사람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요 두 번째 책, 홍수의 해에서는요, 눈사람 외에 살아남은 인류인 토비와 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전염병이 몰아치던 그 시기에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격리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바깥 세상의 혼란을 겪지 않고 잠깐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토비와 렌은요, 둘 다 신의 정원사라는 이름의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신의 정원사라는 단체는요, 말하자면 환경주의 종교단체입니다. 이들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요, 기술의 위험과 기업체의 사악함을 경계해요. 또 비폭력주의자들이기도 하고요. 이들은 언젠가는 기술과 기업의 횡포, 그리고 자연 파괴,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인류의 멸망이 찾아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때를 대비해서 자신들만의 옥상 정원에서 식물을 키우고 벌과 버섯을 키우면서 나름대로의 교육과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렌과 토비는 이 단체에서 배운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전염병 이후의 세상에서 생존해 나갑니다. 3부 미친 아담에서는요, 앞서서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1부나 2부를 보면서 빈칸으로 남아있었던 공간들이 다 메꿔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3부의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이 시리즈들을 보면서 되게 새로운 재미를 얻었거든요. 저는 원래 이렇게 긴 호흡의 책들을 잘 따라가지를 못해요. 끈기가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고 세계관이 크면 또 그것도 좀 필요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게으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미친 아담 시리즈를 읽으면서 이렇게 큰 세계관의 매력은 따로 있구나. 이러한 이야기는 이렇게 큰 세계관과 다양한 인물들과 함께 쓰여져야 되는구나. 그걸 읽었을 때 엄청난 희열과 재미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호흡이 짧은 책에만 익숙했던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었던 경험이 제 앞으로의 독서 생활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대한 이야기의 힘 그리고 재미를 통해서 어떤 독서의 판을 좀 넓혀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 저의 스페셜픽 2권 홍수의 해와 미친 아담을 소개해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정유정 작가님의 장편소설 완전한 행복입니다. 한국문학계의 아마존, 한국문학계의 스티븐 킹으로 불리우고 계시죠.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쩐지 섬뜩하고 냉정하고 또 잔인한 여자 유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오로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을 조종하고 해치는 아주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또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스라이팅의 형태도 좀 찾아볼 수 있는 책이고요. 정유정 작가님 특유의 엄청난 힘과 몰입도를 자랑하는 소설이고요. 그래서인지 출간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지금 계속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한 영상들도 정말 많고 정유정 작가님의 인터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과 함께 보시면 이 책을 더 깊게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쪽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은 이번 달에 저를 너무나 즐겁게 해줬던 책, 저의 세 번째 스페셜픽 도서
매들린 밀러의 아킬레우스의 노래입니다. 이 책은 아직도 표지만 봐도 설레고요. 제목만 들어도 좋아요. 제가 정말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고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많은 분들께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죠. 트로이의 전쟁 영웅 아킬레우스의 이야기, 그 유명한 신화를 아킬레우스의 친구이자 연인인 파트로클로스의 눈으로 재해석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두 사람을 포함한 당대의 영웅들이 어떻게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는지,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해서 아가멤논과 논쟁을 벌이게 됐고 어떻게 해서 트로이의 수장인 헥토르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게 되었는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요 파트로클로스의 눈으로 새롭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에요. 물론 이 거대한 신화를 따라가는 재미도 있었지만 저는 이 책에서 보여준 이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의 그런 깊은 우정, 깊은 애정을 보는 것들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이 작가인 매들린 밀러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들린 밀러의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물론 많겠지만 일단 한 번 읽었다 하면 정말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리스 신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 신화를 잘 몰라.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매들린 밀러의 입을 통해서 전해들을 신화가 전에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이번 달 저의 세 번째 스페셜픽 도서 아킬레우스의 노래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아킬레우스의 노래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울렁이는 책이었다면 이 책은 보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루리 작가님의 긴긴 밤입니다. 이 책은요, 제가 편집자 K님 영상 보고 영업당해서 사게 됐거든요. 그때 편집자 K님이 영상에서 이 그림만 봐도 눈물 난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100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그림만 봐도 뭔가 울컥해요. 이 책이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 수상작이고요. 글씨도 크고 이렇게 그림도 안에 많아요. 페이지 수도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주는 어떤 아름다움과 감동은 정말 커다랗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란 콧불소 노드는요, 자신이 있던 코끼리 고아원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밖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돼요. 하지만 그 두렵고 무서운 많은 날들 가운데서 콧불소 친구 앙가부 그리고 펭귄 친구 치쿠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수많은 낮과 밤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또 위로가 되어줘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이 사랑은 점차 다른 존재에게로 또 다른 존재에게로 점점 퍼져나갑니다. 제가 정말 이 책을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물론 제가 울 거라는 걸 예상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집에서 봤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봤으니까. 이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 책의 이야기, 이 책의 메시지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책이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인간 존재, 비인간 존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아름답고 단단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뭐 제가 소장하는 건 물론이고요. 제 주변의 많은 친구들에게 좀 사서 선물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의 어떤 사랑과 연대가 표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달 저의 네 번째 스페셜픽 도서 루리 작가님의 긴긴 밤이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인터뷰집을 계속해서 추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선의 인터뷰집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입니다. 인터뷰인 유선의 에디터는 마리끌레르 코리아의 에디터이고요. 이 책에는 자기 삶의 단독자로선 90년대생 10명과의 대화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프로듀서이자 DJ인 예지, 그리고 소설가 김초엽, 뮤지션 황소윤, PD이자 MC인 제재, 다큐멘터리 감독 정다운, 그리고 배우 이주영, 사이클 선수 김원경, 모델 박서희, 감독이자 작가인 이길보라, 그리고 작가 이슬아, 이렇게 10명의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멋있으면 다 언니의 인터뷰어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인터뷰의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뭐 필요함을 느끼지는 않았고요. 어떤 사람의 다른 면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는 그들의 어떤 주체성, 독립성, 연대, 이타적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또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있었어요.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요, 패션 모델 박서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유성경 에디터도 그렇고 박서희 모델도 그렇고 패션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패션계에 있는 사람들이 페미니즘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보통 패션계라고 하면 이런 이슈들과는 조금 멀리 떨어진 혹은 대척점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일명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으면서 새롭게 조금 그 영역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박서희님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부단하게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또 강하게 만드는 김원경 선수와의 인터뷰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제가 그 카페에서 이 책을 읽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쩐지 발걸음에 좀 힘이 실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책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 말에 많이 공감했어요. 이들의 단단함과 연대의 마음이 나한테도 좀 스며들어 왔구나. 되게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유선의 에디터가 이 책의 프롤로그를 통해서 지난 2, 3년 사이에 내가 강해졌다면 그것은 9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에너지를 저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책의 주요 독자층은 아마 대한민국의 20, 30, 40대 여성일 테지만 저는 조금 더 넓은 독자층이 이 책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선의 에디터 인터뷰집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이었고요. 마지막 책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번 달 저의 마지막 스페셜픽 도서 에릭 와이너의 책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입니다. 이 책에는요 14명의 철학자가 등장하는데요. 각각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루소를 다룬 장의 이름은 루소처럼 걷는 법이고요. 시몬 베유를 다룬 장은 시몬 베유처럼 관심을 기울이는 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에릭 와이너라는 작가가 이 철학자들이 지냈던 곳을 답사하고 그들의 생각을 사유하면서 쓰여진 여행기의 형태를 따르고 있어요. 철학과 실생활이 밀접하게 붙어있는 그 경계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뭐 뜬구름 잡는 소리나 어렵고 형이상학적인 소리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도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인지 다른 철학책들을 읽었을 때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훨씬 기억에 남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책은요 정말 웃깁니다. 제가 철학을 잘 몰라도 그냥 웃겨요. 제가 책을 읽다가 웃긴 부분이 나오면 그냥 책에다가 킥킥킥킥킥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 표시를 정말 많이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예를 들면 약간 이런 식의 유머인데요. 쇼펜하우어는 평생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죽어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쇼펜하우어 박물관 같은 것은 없다. 쇼펜하우어의 물건들은 지역 대학에 보이지 않게 소장되어 있다. 나는 큐레이터에게 이메일을 보내 프랑크푸르트의 이친 자식에게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거거든요. 진짜 이게 표현 하나의 차이일 뿐인데 이게 진짜 센스 있고 위트 있는 거예요. 이 에릭 와이너의 글을 보고 왜 사람들이 빌 브라이슨의 유머와 알랭드 보통의 통찰력을 가졌다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에릭 와이너의 다른 책들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작가 자체가 정말 빛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읽어온 몇 안 되지만 인문 철학서 중에 정말 손꼽히는 책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달 저의 스페셜픽이 된 책입니다. 유쾌하고 실용적인 철학 인문 도서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월에 제가 읽은 7권의 책 그리고 5권의 스페셜픽 도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스페셜픽을 꼽기가 민망할 정도로 스페셜픽이 많은 달이었네요. 그래도 뭐 제 입장에서는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서 좋고 또 여러분들께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혹시 제가 추천드린 책들을 함께 읽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책 들고 찾아올게요. 우리 공복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즐겁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